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꿉꿉합니다. 건강들 챙기시고요. 주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역형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앙이라. 지향막작하고 충성범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현재 1329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공으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수와 주가는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효과가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신 분들, 그 다음에 광고 시청, 더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정기 후원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렬히 응원 좀 해주시고요. 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CJ와 쿠팡 두 개의 회사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 챙겨 드시면서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이것 또한 적극적인 저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제가 오후 영상에서 붕괴신호 금리 유동성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공투님께서 금몰스 이야기 해갖고 요거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금융 뉴스 국제 경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이 내년에 바뀌는데요. 지금 둘로 또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흔들 할 것이다. 아마 이게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이애미, 인디애나 시장 선거에서도 트럼프 리더십의 위기가 와 있다. 어떻게 보면 증시의 가장 악재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트럼프, 앱스타인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커다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진짜 혼란스러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뭐 증산한다, 뭐 저쪽으로 얘기하는데, 엔비디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따 차트도 또 보여드릴 건데,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고점 대비 한 35% 빠졌는데요. 못 가죠.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푸는데도 못 가는 상황.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보시면 자, 하락했고요. 반등하고, 자, 폭락하고, 또 반등하고.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였죠. 못 가죠. 금리 인하 시기. 그 다음에 유동성도 풀었는데 안 되죠. 정확한 유동성 측정 장치입니다. 얘가.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데? 간단해요. 지표 하나만 보면 됩니다. RSI. 얘가 지금 현재 54거든요. 그러면 50을 깨고 내려간다. 본격 폭락 사태. 그 다음에 풍덩 빠진다, 바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폭락이 시작이 됐고, 마이너스 20%롤에 지금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무서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2008년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세하락에 접어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9. RSI. 본격적인 하락으로 가는 거죠. 특히 스토캐스틱 RSI를 보시면 풍덩 빠져 있죠. 2008년 서프라임 보셔도 풍덩 빠지고 나서 2007년 6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게 위기가 터진 거예요. 지금도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위기가 터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지 위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거죠. 제가 대한민국 유일한 지표인데 1929년, 70년, 2000년 일본 버블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보자. 이 그림 왼쪽에 있는 2000년에 이때 있는 그림을 보시면 다우지수 1929년 상황이죠. 그다음에 거기 대표 종목이 뭐예요? RCA. 요거 똑같죠? 네. 쫙 올랐다가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1929년입니다. 그래서 NDQ, RUT가 대단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 이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다. 주식시장이 어떻든 간에 이런 지표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다우지수, 그 다음에 이때 1929년에 RCA 말고 얘 말고 또 하나의 대표 종목이 있었습니다. 포드하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요거 제너럴 일렉트릭. 요게 언제 거냐? 2000년대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대단하죠? 네. 우리 시스코만 알고 있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당시에 유명한 거품 주식이었습니다. 얘도 빠졌어요. 이렇게. 네. 이게 1929년 상황, 2000년 상황. 그래서 우리는 1929년에 대표 주식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붕괴됐던 상황이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고 2000년 버블의 대표, 시스코입니다. 시스코 지금도 주가 좋아요. 여기서 폭락하고 나서 이 30달러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지금 괜찮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괜찮은 주식이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 때 뭐 때문에? 그 매출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예요.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무슨 버블? AI 버블. 오라클 끝났잖아요. 고점 대비 46%. 폭삭. 자, 그 다음에 코어위브. 고점 대비 65%. 끝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갈 것이다? 웃기는 멍멍이 같은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팔란티어. 고점 대비 28%. 왜? 고점 대비 20 몇 프로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대세 하락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지. 이게 뭐죠? 비트코인 투자하는 회사. 고점 대비 70%. 얘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닷컴 버블 때 폰지 사기성으로 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해먹잖아요. 이렇게. 25년 지난 다음에 또 해먹고 지금 70% 빠져있는 상태죠. 심지어는 얘네들이 매입을 안 해요.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가 없죠. 폭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70%. 그래서 팔란티어 끝났고 이제 끝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팔로우 할 겁니다. 오라클 확실히 끝났죠. 이제는 AI 버블이 꺼지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어위브 마찬가지 꺼지는 상태다. 그러면 AI 버블의 대장이라고 하는 nem비디아라고 할게요. nem비라고. 자, 이번 달이 아직 지금 몇 거래일 정도가 남았냐면, 한 10거래일, 12거래일, 11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앞으로 90%, 그 다음에 시스코가 이게 90%거든요. 보시면 3년 동안. 근데 얘는 한 1년 동안에 nem비디아가 90% 내려가면 몇 달러? 2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설마 시스코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원할 것이다. 2020년 3월, 2월 달에 영원히 시스코는 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놓고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습니다. 몇 달러짜리가 80달러짜리가 10달러가 됐어요. 더 내려갔네요. 저가가 몇 달러인가요? 볼까요? 저가가 8달러예요. 8달러. 10분의 1 토막. 그러면 엔비디아 10분의 1 토막 나면 얼마 될까요? 고점이 얼마죠? 20달러. 설마.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엔비디아를 잘 보시기 바라겠고 코어 위브를 비롯한 오라클,
이제 AI 버블 붕괴되고 있다. 세력들이 팔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오라클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볼까요? 애플. 예, 시작했죠? 애플. 자, 마소입니다. 예, 끝나가고 있고요. 20%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고점 대비. 자, 구글. 예, 구글도 네, 더 이상 상승 못하죠. 아무전 얘도 끝나가고 있고요. 브로드컴 어제 11%나 빠졌습니다. 한 방에. 얘가 AI 대표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 고점 대비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메타 끝났죠? 26% 확실하게 끝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테슬라죠. 뜨리봉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면서 자 TSMC죠. 자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SMCI SMCI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얘가 만약에 상패 이슈가 터지게 되면 엔비디아는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크셔 해스웨이 못 가고 있죠. 월마트가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ARM, 월마트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반도체 설계 회사, 존슨 앤 존슨, 지금 바이오 쪽만 지금 뜨고 있다. 얘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존슨 앤 존슨, B자도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잘 보시고. 텐센트가 전형적인 버블이죠. 1달러짜리가 100달러 됐고요. 폭락했습니다. 75%.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하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바바를 봐보십시오. 어때요? 상승, 폭락, 반등, 다시 하락. 자 그 다음에 JP 모건입니다. 은행주가 지금 많이 좋아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잘 보시고요. 그러면 다른 은행주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리. 자, 잘 안 넘어가네요. 시리. 자, 웰스파고. 다 좋죠? 그림이. 골드만 양말, 머건 스탠리 다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가 이제 빠그러질 때가 본격적인 폭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은행주 영원할 것이다?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고요. 뭔가 은행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골로 갈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자 IPO 시장 유동성이죠. 못 가죠. 9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요거 보이시죠? 내려온 거. 요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스큐 지표가 사상 최고가 작년 12월 달 찍었는데 내려왔고 반등 준 상황이죠. 미래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은이 갑자기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어요. 자, 그 이유는 자, 은인데요. 지금 2.64% 현물입니다. 얘는 현물. 자, 그다음에 일봉에서 자, 선물은 4%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은의 가격이 폭락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들 하는데 거래량 증가했고요. 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을 컨트롤하는 CME에서 엄청나게 올렸어요. 증거금을 10%나. 살벌하죠? 10%입니다. 좀 새가슴이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바로 청산합니다. 그게 그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월봉을 좀 보시면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의 꼬리다는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똥줄이 탄 거예요. 은 가격이 폭등을 하면 달러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요? 달러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도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금 선물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역사를 쓰고 있죠. 살벌합니다, 지금. 그래서 은이 왜 은값이 상승을 하느냐. 자, 일단 산업용 수요 급증, 안전자산, 미금리 인하, 지속적인 공급 부족, 이게 어우러져서 지금 금값이 폭등하는데, 그래서 금은비의 불균형 해소. 지금 70대 1 정도 돼요.
70대 1.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몰리는데 그거를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뭐 월간놈들이겠죠. 걔네들이 그러면 자 CME 시장 변동성에 따라 변경이 됐다. 선물 증거금. 선물이라고 하면 증거금이 필요한데 그게 현재 증거금은 얼마? 2만 달러였어요. 갑자기 어제 바뀌었어요. 갑자기 22,000달러로.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급심한 변동성이 있을 때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증거금 요건을 인상합니다. 이거는 뭐 점잖게 얘기한 거고 한마디로 은이 어떻게 하니까 아주 발광을 하니까 아예 못 참겠다. 니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갖고 확 올린 겁니다. 요거를 선물 계약당 2만 한 계약이 2만 달러예요. 한 계약에 2만 달러였는데 이거를 10%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가슴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파는 겁니다. 고점에서 팔고 그냥 청산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 요거는 선물 시장 CME, SI, 그 다음에 AX, XAGU, SI 요거는 현물 시장. 현물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그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보다 앞서갔어요. 그걸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왜요?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증거금을 막 올려요. 예, 막 올리면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예고를 해야 되는데 예고도 없이 확 올렸어요. 그게 증거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달 2025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얼마 22,000 보이시죠? 22,000달러 10% 올렸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양아치 짓도 이런 양아치 짓이 없는 거죠. 2만 달러에서 갑자기 22,000달러 올려버리니까 그놈의 새 가슴들이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예, 부담이 돼요. 한 계약, 두 계약 정도, 두 계약만 돼도 2만 달러, 4만 달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물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계약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러면 자, 증거금 인상 배경 및 영향,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고 증거금 인상 효과는 더 많은 자금을 예치해야 되므로 레버리지를 줄이고 투자 부담이 커집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전망은요. 상승 지속 가능성. 이유는 공급이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은 현물이 어떻게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등을 하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증거금을 올려서 뭔가 눌러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전망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AI, 태양광 등 산업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 실물 수요와 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거래소는 증거금 인상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 하지만 펀더멘탈이 강할 경우 산업 수요가 증거금의 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지금이 그런 현상이에요. 대단히 큰 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값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냐? 주택 시장 지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시면 자, 이때 은값이 이때부터 주택 가격 시장 지수가 고점이잖아요. 2005년부터 쭉 내려오죠. 가격 지수가 폭락을 합니다. 이게 뭐죠? 침체 현상입니다. 주택 가격이 침체 현상. 그러면 은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 2011년까지 한번 볼까요? 2005년부터 여기가 2004년, 5년 여기네요. 폭등하죠. 리먼 사태 또 폭등하죠. 그래서 뭐하고? 주택 여기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자, 그러면 2021년, 2022년 여기 고점이죠. 쭉 내려왔죠. 은값이 올라갔나 볼까요? 한번 보면 2021,
22년부터 은값이 폭등하네요. 오, 예, 똑같네요. 여기 주택 시장 지수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주택 시장 지수가 이렇게 세게 반등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은값이 반응한다. 그러면 주택 시장 지수 말고 주택 착공 건수도 영향이 있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착공 건수도 2005년부터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 지금 현재 2022년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침체,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의 주택, 우리가 시장을 보시고요. 요게 무슨 이슈다? 침체 이슈입니다. 침체. 그러면 만약에 침체 이슈가 뜨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더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은이 더 폭등을 한다. 그런 뜻이고요. 주택 지수가, 주택 가격 지수나 이런 지수가 올라올 때는 은값이 폭락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이것도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은값을 매도하는데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침체가 강력하게 올 거라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업률을 좀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아주 특이한 분석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CME에서 증거금 올렸다고 해서 은값은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 공급 부족과 엄청난 수요로 인한 은폭등과 금폭등이 예상이 되는 바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죠. 연봉을 보시라. 연봉. 자, 일단 연봉에서 뭘 먼저 보시느냐. 주식에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2000년 3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내려올 때 여기 있는 지표를 잘 보세요. 특히 MACD. 그 다음에 %D 딱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형성이 돼서 추세가 쫙 올라오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요 시점. 얘도 쫙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요 시점을 보시면 바로 요 시점이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D 쫙 상승 추세에 있다가 내려오는 요 시점. 내려오는 요 시점.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때 10월 달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요 시점. 빠그러지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요거 음봉 나왔고요. 네, 끝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얘만 그러냐? 이것도 봐야죠. 애플도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애플도 시작된 것 같고, 자, 마소는 더 확실하죠. 확실하게 이제 내려오고 있죠. 보이시죠? 죽은 거 확실하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시스코와 지금 대형주 3개를 봤는데 특히 엔비디아를 보시면 끝났다. 그거 보는 거죠. 예.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엔캐리가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내려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상황들. 자,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달러는 이제 약세로 접어들 거예요. 엔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로 약세로. 그럼 달러 약세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금한테는 엄청난 호재고요. 금이 올라가면 은은 더블로 갑니다. 더블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명심하시면서 잘 보시고. 그래서 금을 연봉으로 보세요. 63%입니다. 올해만 63% 올랐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은을 보시면 은이 몇 프로예요? 112%입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올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반도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고요. 앞으로 반도체가 완전히 빠그러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고점 대비 자 7천이니까 3천까지는 반드시 간다. 3천까지는 좀 더 세게 가면 2천까지 갈 것이고 완전 망하면 1천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잘 판단하시면서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다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상 최고치죠. 120년 만에 최고치인데 얘도 이제 완전 빠그러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요. 네, 그럼 얘가 무너질 정도면
뭔가 큰 이슈가 터진 거죠. 그게 아마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S&P 500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죠. 예,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자, 보시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3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저점, 네, 지난달 11월 달에 저점이 얼마냐? 21,898입니다. 21,898. 여기가 무너지잖아요. 급격한 폭락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가 먼저 무너질 것이고요. 자, 은이 몇 프로? 연봉을 보시라.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짜잘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봉에서 요거 조금 떨어졌다고 막 그냥 거산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봉을 보시면 올해만 112%예요. 연봉 보는 놈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금은 몇 프로예요? 63%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달러의 추락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게 엔화고요. 해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지금 박살나고 있다. 그래서 170달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오면 완전히 뭐 한다? 반스런을 해야 된다. 반스런. 반스런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철저히 보시고요. 오늘 자, 은에 대한 제가 분석을 확실하게 해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지표 추가, 주택 시장 지수와 그 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를 봄으로써 우리는 은을 더 확실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에 따라서 지금 은값이 출렁출렁 하니까 우리도 그것도 확인하면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시즌이 온다. 그러면 은값은 폭등이다. 그러면 CME가 장난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실물 금은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존보험 차원에서 꼭 지금이 최저가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올랐잖아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이제 시작합니다. 사인 보냈죠? 그러면 뭐 꾸준하게 했었어도, 이때부터 한 덤씩만 샀었어도 많은 돈수가 지금 축적이 됐네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구독자님 올려주신 요 시나리오, 요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왜 자꾸 그러면 실물 금은이 중요하냐?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금 몰수법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 없다 이러면 돼요. 저기 어디 밭에다가,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묻어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그들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이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12월 말쯤에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또 뵙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대전환의 시기가 왔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시고, 어떤 대형 레고시나 대형 유튜버 전문가들 말들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